하면 다 좋죠. 돈이 들어서 그렇지 하면 다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안 바꾸면서도 그럼 가능하고 그 기준은 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파벨의 윤 선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축 아파트 관련되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기준이 뭔가요? 저도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5년 미만의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5년에서 10년 정도를 준신축 아파트, 그리고 10년 이상을 구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던데 처음 알았어요. 준신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근데 정의가 내려진 그런 말은 아니고 20, 30년 된 아파트들을 구축 아파트라고 정의를 내리고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보다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지 않을 때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축 아파트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이거는 맞는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영상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야,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혹은 좀 황당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지 않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영상들을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아무튼 구축 아파트는 다 바꿔라 것 같아요. 바닥 다 바꿔라, 난방 다 바꿔라, 단열 다 바꿔라, 천장 바꿔라. 바닥 난방관도 동관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다 바꾸면 정말 좋은데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도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저희 집을 직접 해봤을 때 실은 동관인데 바닥을 바꾸질 않았어요. 바닥 바꾸는데 기본 1,000만 원 일단은 잡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천정 당연히 바꾸는데 또 돈 1,000만 원 잡아야 되고, 벽체 단열 당연히 가격대가 장난이 아닌 거죠. 창호 바꾸면 당연히 좋죠. 근데 창호 바꾸면 무조건 1,000만 원이에요. 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가능하면은 좀 안 바꾸면서도 그럼 가능하고 그 기준은 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바닥 같은 경우는 더 동관인데 제 아파트 바꿨다고 했잖아요. 구축 아파트의 고객님들도 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재건축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약간의 기대와 또 빨리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먼지 소음적인 부분도 바닥 교체 한번 하는 거나 온 아파트가 다 들썩들썩 하거든요, 아파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담들이 되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바닥 난방관을 이제 교체를 하는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누수가 발생하면 이게 분수처럼 막 이런 식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되게 실금 같은 게 터져가지고 되게 미세하게 물이 새는데 이게 우리의 마루에서도 당연히 영향이 가요. 단박에 이게 알아챌 수 있게끔 우리 쪽으로서 다 표가 납니다. 누수가 된 부분들을 보수를 해주고 다시 바닥재를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여분의 바닥재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뒀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은 화재 보험 같은 일배책이라고 하죠. 일상 배상 책임보험, 이런 보험들을 든다거나 주택 화재 보험, 누수 관련돼 가지고 좀 확실하게 단도리를 지어놓는 쪽도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이 부담이 된다면 저처럼,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호파기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그죠, 호파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파기에 대해서? 저도 홈파기는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금액적으로 확실히 싸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홈파기를 하면서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쪽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점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또 홈파기는 기존의 단열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구축 아파트에 걷어봤었을 때 그 만나는 단열재들이 지금의 단열재들이랑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관을 교체하는 관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아래쪽에 단열을 또 잡아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홈파기로 해가지고 한 1, 200만 원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창호도 말이 많았어요. 창호는 어떻게 할까요? 창호도 무조건 교체하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0만 원이에요, 그냥. 교체를 하면은. 제 기준에서 돈이 부담되든 안 부담되든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일단 알루미늄 창. 이 친구는 무조건 교체. 빚을 지서라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알루미늄 창의 틀에서의 열 관리율이 PVC 틀에서의 열 관리율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알루미늄 창은 이제 난방비를 나중에 그만큼 번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교체를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PVC 단창, 복층유리라고 하죠. 한 창에 유리가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거의 붙어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복층유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야, 혹시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그럴 경우에는 리폼을 하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외부 코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리콘을 처리를 하고 손잡이며 롤러며 이런 하드웨어들을 교체를 해가면서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PVC 중에서도 혼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복층유리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교체를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찾아보니까 전직 세면대를 이로 빼면은 매트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수구, 급수구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무섭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옮기면 안 된다. 뭐 냄새 올라온다. 근데 이 부분은 실은 초보적인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세면대에서 충분히 그 봉수 장치라고 하죠. 물을 담금으로 인해서 어떤 벌레라든지 아니면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이 유튜브에서 큰 것처럼 얘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약간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왜냐면은 구축 아파트는 욕실 사이즈가 2100 이렇게 나와요. 장변이 변기 놓고 요만한 세면대 놓고 막 샤워 엄청 좁게 해야 돼요. 이왕 인테리어 하는 게 조금 더 멋스러운 욕실 좀 하고 조적 파티션 좀 하고 하려면은 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 이렇게 다 한 욕실 안에서 굉장히 비좁아요. 그러니까 세면대를 바깥쪽으로 빼면서의 얻는 이득도 굉장히 크다. 냄새 올라온다. 어떤 배수구, 급수관 바깥쪽으로 빼면은 문제 생긴다. 꼭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멀리만 가지 않으면 되고 설비할 때 단도리만 잘하고 좀 제대로 된 설비 업체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 시공하면은 그렇게 문제될 것들 없습니다. 네. 오래된 구축 아파트면은 공방보다는 철거하고 방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네. 이건 네. 어떤 말인가요? 저도 뭐 욕실은 일단은 기존 타일들이 잘 붙어있는 경우가 일단은 많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싹 걷어내고 방수부터 하는 게 마음이 놓이고 기존 방수를 믿고 간다? 약간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철거해서 방수부터 다시 하는 쪽으로 저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에서는 조정입조를 하면 안 되나요? 그건 구축 아파트든 신축 아파트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그냥 조적 욕조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방수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구축 아파트와는 관련은 없어요. 조적 욕조할 때 방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나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생각이 있을까요? 단열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들은 아파트 자체에서 단열들을 잘 해놨어요. 무구축 아파트들도 뭐 그 당시 나름의 뭐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믿어요. 막상 가가지고 단열이 되어 있는 벽체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아무래도 벽과 이 단열재가 지금 이미 분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단열재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단열재를 벽에 딱 잡아주고 기미를 완성을 지어주는 그런 본드라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는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돈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꼭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끝집이다. 끝집이라는 말 혹시 아실까요? 피디님 아세요? 내벽이랑 맞댄 면적이 그렇죠. 아파트가 보통 이제 한 동이 있다 그러면은 1호, 2호, 3호, 4호가 있으면은 1호와 4호를 끝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끝집이다 그러면은 이 벽체 쪽을 다시 한번 단열을 잡아주는 쪽으로 좀 많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구축 아파트에서는 배선 속도 한번 공유해 주는 게 좋을까요? 배선 싹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전기선들 보면은 굉장히 얇은 선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선들은 2.5스퀘어 정도는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주방에서 요즘 가스 쿡탑 거의 안 쓰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공사하는 것들은 거의 99%가 인덕션인데 그런 인덕션 같은 경우는 단독선 작업들을 꼭 해줘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차단기에서 선 하나 끌고 오는 거예요. 얘만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콘센트랑 인터넷선 같은 경우를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방 곳곳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자리에다가는 인터넷선을 빼놓거나 전기 콘센트를 빼놓는 작업들이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구축 아파트에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다 좋죠. 돈이 들어서 그렇지 하면 다 좋습니다. 천정도 새로 하면 좋고 단열도 새로 하면 좋고 창호도 새로 하면 좋고 바닥 난방관도 새로 하면 반드시 좋습니다. 이거는 있어요. 이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구축 아파트다 좀 걱정된다 하면은 관리사무소를 한번 가셔요. 그래가지고 시설 과장님 계셔요. 물어보고 여기 아파트 혹시 문제되는 점들이 어떤 거 있냐, 나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어떤 거 좀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은 웬만하면은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왜냐면은 아파트가 다 똑같은 공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위층, 아래층, 뭐 우리층 다 할 것이 다 같은 소재로 쓰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은 좀 일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메타폴 배관 이런 거 아시나요? 카이텍 배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배관 중에서 그 당시에 좀 좋은 배관이다. 이거 온수에 좀 적합한 시공한 그런 배관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폴 배관, 카이텍 배관 이런 것들은 한번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런 정보들은 관리실 가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 가셔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여기는 문제가 뭐예요? 과일 바구니 같은 거 들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면서 일관된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하고 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이랑 구축이랑 인테리어를 똑같이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 같은 경우는 구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같은 품질을 기대를 한다면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신축 아파트는 벽도 조금 온전하고 가내라고 하죠. 벽, 휘어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제대로 좀 이게 수직이나 이런 것들 맞춰가면서 공사하려면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실은 저희 같은 업체들은 구축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죠. 와 어떻게 집이 이렇게 됐지? 제가 하면서도 야
진짜 많이 달라졌다 하면서 그런 확실한 비포 애프터가 디자이너들한테는 많이 재미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축 아파트에서 다른 영상에서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 좀 답답한 마음에 구축 아파트를 살면서 인테리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꼭 그렇게 가야 될 필요까지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찍게 된 게 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한번 구축 아파트에서 중요한 확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콘텐츠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홈퍼베르 윤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